미국 시간으로 어제 넷플릭스의 2025년 2분기 주주대상 실적 발표회가 있었는데요. 넷플릭스의 공동 CEO인 테드 사란도스가 K-팝 데몬헌터스 투자를 올해 가장 성공하고 자랑스러운 실적으로 소개했습니다. 요즘 말로는 샤라웃했다고 하는데요. 캐대헌 실적 발표회가 아니라 회사 전체의 실적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큰 애니메이션 흥행작이자 전체 영화 중 6번째로 성공한 영화로 자리 잡은 캐대헌을 예쁜 내 새끼라 칭하며 극찬한 건데요. 사장은 말합니다. 이 영화는 출시 직후부터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가장 자랑스러운 점은 이 영화를 제작하기까지 5년 넘게 투자한 다른 스튜디오로부터 판권 100%를 인수해왔던 해안이 우리 넷플릭스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K-팝 데몬헌터스는 속편도 아니고 실사 리메이크도 아닌 완전하게 새롭게 창작된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넷플릭스가 한동안 고전했던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콘텐츠라는 점이 너무나 기쁩니다. 심지어 지금 음악까지도 전 세계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 덕분에 인기를 오래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제 넷플릭스는 K-팝 데몬헌터스를 기점으로 디즈니를 넘어 모든 콘텐츠 분야에서 1등의 자리에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됐습니다. 라고 극찬을 거듭했죠. 하지만 웬걸 캐대헌에 일찍이 투자하고 수년간의 제작을 지원해왔지만 절대로 흥행할 리가 없다라며 넷플릭스의 전권을 팔아버린 일본 자본 소니의 캐대헌이 일본에서만큼은 인기가 없는 것을 넘어서 극우 세력들의 표적이 되어 K-팝처럼 근본 없고 깊이 없는 유행에 편승하려는 얄팍한 콘텐츠가 인기 있는 것은 모두 가짜일 것이다. 한국인들이 만든 저 영화는 전형적으로 한국인들이 내세운 껍데기에 불과하다. 전형적인 수법을 또 사용하고 있다. 캐릭터도 우리 일본 애니메이션에 비하면 너무나 허접하다라고 욕하고 있는데요.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주옥같은 말들이죠. 우선 일본 구구들은 이게 일본 자본이 만든 콘텐츠인 것도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일본 야후에서 캐대헌을 검색해 기사 댓글 하나하나를 보면 정말 기가 차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도 개봉 한 달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인기가 꾸준히 유지될 뿐더러 음악은 이제 정말로 그래미 어워드에서 수상을 노릴 수준으로 인기가 폭발한 상황을 숨길 순 없습니다. 이제는 미국을 넘어 영국과 구라파에서도 신드롬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각종 코스프레는 벌써부터 퀄리티가 급격히 좋아져 한국으로부터 갓과 두루마기를 공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애니메이션상의 액션을 따라하는 미남 미녀들도 넘쳐나죠. 오늘은 영국 BBC가 깊이 있게 분석한 K-팝 데몬헌터스의 진짜 인기 비결, 그리고 일본 극우 세력들의 무지몽매한 일단 까고 보자 분위기 전반을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일본 하면 무조건 먹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일제 전자제품, 자동차는 물론이고 대중문화 대표 주자인 J-팝, 애니메이션, 만화 등등 다양했죠. 하지만 다 수십 년 전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IP가 대단하지 않냐고요? 아닙니다. 건담부터 시작해 수많은 IP는 이미 한국의 게임사인 크래프톤 등 글로벌 기업에게 헐값에 넘어가고 있으며 이미 K 콘텐츠인 음악, 영화, 드라마가 일본 대중문화를 지배하고 있으며 최근 문화 수출 비율 통계를 살펴보면 출판, 게임, 방송, 캐릭터에 더해 만화까지 한국 것을 수입하는 일본은 지금 그야말로 작살이 난 상황인데요. 애니메이션 수출의 경우 한국이 일본 제작물을 수입하는 양보다 일본이 한국 것을 수입하는 비율이 3배, 만화는 6배, 캐릭터도 3배가 차이나는 수준까지 격차가 벌어졌다고 하죠. 우리가 기억하는 일본 만화나 애니메이션은 다 90년대에 끝나다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한국과 일본은 이미 콘텐츠 모든 분야에서 따라오기 어려운 수준으로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여전히 갈라파고스처럼 어떤 것도 모르고 또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데요. 단적으로 지금 일본 내에 퍼지는 기사와 그 댓글들만 봐도 분위기를 감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야후 재팬의 기사 하나가 올라옵니다. 한류 애니메이션이 세계적 인기로 넷플릭스에서 1위 요리, 한복, 한글에 K-팝까지 담아 화제를 모으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댓글이 아주 가관입니다. 왠지 옛 NHK의 인형극에서나 나올 것 같은 캐릭터 같다. 화풍이 후지다. 오징어 게임의 부정 조회수를 기억하는가? 조사하면 조회수의 약 8알은 부정에 의한 것이다. 저흉한 애니메이션과 음악은 뭐냐? 한국 제작사의 수준을 그대로 드러낸다 등등 비아냥과 부정 일색인데요. 참 웃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국인들도 분하게 생각하는 바로 그 지점, 일본 자본인 소니가 캐대헌을 만들었다는 걸 이들은 알려고 하지도,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무지한 수준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것이죠. 그저 이건 우리 애니메이션 아니에요 라면서 애써 부정하는 모습을 말이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알던 세상은 한순간에 지나갔고 지금의 세상은 소름이 돋을 정도로 한국의 영향력이 정말 엄청난 세상이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즐기던 음악은 영어 가사들이 한국어 중간중간에 들어가서 이게 한국 가요야 팝송이야 하며 혀를 끌끌 차던 때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반대로 영어 가사 사이사이에 한국어가 들어있는 구조가 됐죠. 외국인들이 들을 때 이게 힙하다, 쿨하다 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가사를 썼을 테고요.
실제로 BTS나 블랙핑크 노래를 들어보면 이런 구조가 많은 걸 보면 정말 한국의 대세는 대세구나 싶기도 한데요. 한국이라는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예전이랑은 180도 달라진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고 놀라울 정도죠. 실제로 최근 아름다운 소리로 들리는 언어 랭킹을 조사했을 때 한국어는 영국식 영어, 이태리어에 이어 공동 2위를 차지할 정도로 관심과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언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애써 K-팝 데모넌터스를 부정하고 있을 때 이들이 선망해온 구라파 대륙에서는 캐대언 신드롬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기사를 내고 있었습니다. BBC는 16일 캐대언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은 이유라는 특집 기사에서 K-팝 팬이든 아니든 이 새로운 글로벌 열풍에 대해 들어봤을 것이다. 영화뿐 아니라 두 가상의 밴드 헌트릭스와 사자보이즈의 노래는 전 세계 음악 차트를 휩쓸며 BTS와 블랙핑크 등 현실의 K-팝 스타들을 넘어섰다라고 소개했는데요. 기자는 이 영화의 성공 요소가 음악 때문이라 단언합니다. K-팝은 이 영화의 심장이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혼문을 지켜내는 초자연적인 무기가 되어 감동의 순간을 더욱 증폭시킨다라고 규정하며 말이죠. 기자는 미국의 콘텐츠 크리에이터 아만다 골카의 목소리를 빌려서 K-팝에 빠진 적이 없는 내가 캐대언의 노래에는 푹 빠진다는 게 놀랍다. 자연스레 녹아들어 이야기를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정말 매력적이다라고 전하는데요. BBC는 K-팝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다. 중독성 있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음악, 에너지 넘치는 안무, 여기에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뮤직비디오에 개성 있는 세계관까지 한데 모인 종합 예술 선물 세트다라고 말하며 K-팝 띄우기에 열과 성의를 다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반가운 이야기를 합니다. 기자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증거기도 하다. K-팝, K-무비, K-드라마는 이미 미국을 비롯한 서구 시장에서 주류로 자리매김했으며 서울의 성곽, 공중 목욕탕, 남산타워 등 영화의 배경과 한국 음식, 식생활 등을 섬세하게 담아냈다. 파주라하고 동남아시아 정글을 그려놓는 등의 형편없는 고증, 한국인 여성이라면서 한국말도 못하고 누가 봐도 중국인처럼 생긴 데다 서양인들의 동양 여성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인 보라색 브릿지 염색 헤어스타일을 그리는 인종차별적인 시선은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 정확하게 한국 문화를 묘사하려는 노력은 한국 시청자들에게 정확하면서도 존중하는 느낌을 주는 보기 드문 사례다라고 극찬했죠. 물론 여전히 아쉬움도 있습니다. K-팝 데모넌터스의 자신감과 성취 이면에는 국뽕에 가려져서는 안 될 한계점이 명확한 겁니다. 바로 캐대언의 성공의 과실은 어디까지나 넷플릭스와 소니의 몫이라는 건데요. 한국이라는 정체성에 뿌리를 둔 배우, 성우, 가수, 프로듀서 등 수많은 아티스트의 노력이 더해진 결실인 것도 사실이지만 캐대언이 거둔 돈다발은 구조상 결국 이들이 가져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냉정한 현실이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돈 하나 들이지 않고 수십 수백억을 벌 수 있는 기회를 훨씬 넘어서 우리를 홍보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관심을 갖고 좋아하게 만드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100% 판권을 전부 넘겨받은 넷플릭스의 해안이 돈 다 들여서 제작하고도 K-팝으로는 승부 보지 못할 것 같았다, 성공을 확신하지 못한다라며 넷플릭스에 팔아버린 소니의 우매함 덕분에 2탄을 기대할 수 있는 지금 우리는 조급함이 아니라 이런 흐름이 더 오래, 더 깊이 지속될 수 있도록 잘 기다리면서 응원하는 마음도 필요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는 오늘이 행복하다는 마음 품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